지금부터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사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 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 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다양한 분야의 유래를 알아보는 탐구라디오 백투더 비기닝의 아나운서 이나연입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과자, 제로 젤리. 현재 우리나라엔 제로 대항해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제로콜라 자주 드시나요? 저는 가게에서 제로콜라 옵션이 있을 시 변경 옵션을 선택하는데요. 특히 펩시 제로 라임 맛이 있다면 고민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맛 때문에 제로콜라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칼로리가 0이라는 점이 함께 먹는 음식에 대한 죄책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제품이 제품명에 제로를 달고 출시되고 있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과자나 카카오 케이크마저 제로 상품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선 제로 떡볶이, 치킨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제로 식품.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으며 그 유행에 이면은 없는 걸까요? 오늘의 백투더 비기닝에서는 K-제로 열풍에 대해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제로. 정말 짜릿했어 어디선가 내게 윙크한 까만 눈동자 But your beautiful eyes got me lost now Yeah yeah 깜짝 놀라게 하기는 해도 자신만 많은 너의 그 태도 Like you from the get-go 쿨함은 그대로 부담감은 제로 Cause you know you're sparkling like a shooting star I can see it's going far 얼마나 성감할까 Little pop-up all around the world 마법 같은 girl I'm ready let's go You already know Coca-Cola 맛있다 Coca-Cola 맛있다 See you looking catch it here's a cola See you looking catch it here's a cola Coca-Cola 맛있다 Coca-Cola 맛있다 See you looking catch it here's a cola See you looking catch it here's a cola 사실 궁금했어 저기선가 내 눈에 띄던 까만 내 글자 Boy stylish glow up got me hooked now Yeah yeah 살짝 뒤늦게 보이긴 해도 완전 달달한 너의 그 애교 Like you from the get-go sweet한 만 그대로 불안감은 제로 Cause you know you're sparkling like a shooting star Can see it's going far 얼마나 상큼할까
pop all around the world. 마법 같은 girl, I'm ready, let's go. You already know.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See you look and catch it, here's your cola. See you look and catch it, here's your cola. I don't think I might just be in love now. And I've been waiting for a moment like that. For a moment like that. Last year at the end. 제로 열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콜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코카콜라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며 제로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But then I heard from someone saying you're making plans there in August. Yeah. If what they say is all true, then I need you to make. 코카콜라 회사에서 제로콜라를 개발하기 60년 전 그 시초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요양소를 운영하던 러시아 사업가 하이먼 커시가 당뇨, 심혈관 환자들을 위해 기존의 설탕이 아닌 인공 감미료를 이용한 맛있는 탄산음료를 개발하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저칼로리 탄산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 최초의 다이어트 음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탭입니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탭은 1963년 코카콜라 컴퍼니에서 만든 첫 저칼로리 무설탕 탄산음료로 기존의 저칼로리 탄산음료들이 가진 아쉬운 뒷맛을 해결하는 맛있는 원칼로리 음료로 단숨에 인기를 끕니다. 처음 출시된 이후에도 다양한 맛이 나오며 1970년에서 80년대 초 음료 시장을 장악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1982년 7월 뉴욕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코카콜라의 대규모 기자회견에서 다이어트 콜라계의 역사를 쓴 다이어트 코크가 발표됩니다. 이 음료는 현재까지도 매니아층이 두터운 라이트 코코아 같은 존재인데요. 코카콜라 컴퍼니의 무설탕 음료에 대한 20년 기술을 한데 모아 만든 역작이라고도 꼽힙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이 음료를 출시하자마자 기존과는 다른 흰색 패키지, 부담 없는 낮은 칼로리로 여성 및 대중에게 입지를 다지며 또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코카콜라 가장 최근의 변신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 코카콜라 제로로의 변신입니다. 다이어트 콜라가 음료계를 뒤흔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기존 오리지널 콜라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그렇게 2005년 기존의 코카콜라의 맛을 가장 잘 구현해내면서 무설탕, 제로칼로리라는 강점을 두른 채 또 한 번의 도약을 하면서 코카콜라 제로가 등장합니다. 기존 음료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제로로 제로하자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해 우리의 삶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수많은 음료 회사들이 줄지어 제로 음료를 출시했는데요. 애초에 우리는 왜 제로에 열광하게 됐으며 아직까지도 제로 관련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걸까요? I don't think I might just be in love now. And I've been waiting for a moment like that. For a moment like that. Last year at the end of the summer when you went back home again. Don't wanna think about that. Call you one time, two times. 그 이유는 MZ세대의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란 헬시와 플레저가 합쳐진 단어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MZ세대는 칼로리가 높은 탄산음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가 낮거나 없는 제로 탄산음료를 소비하면서 제로 탄산음료 시장을 비롯한 제로 시장 파이가 급격히 커진 것입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 원에서 2021년 2천억 원대로 약 2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선보인 칠성사이다 제로에 이어 동원 보선홍차 아이스 제로, 핫식스 제로 등 다양하게 시장에 등장한 것이죠. 이런 음료뿐만 아니라 주류에서도 제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도수 0%에 18.8칼로리인 하이트 제로를 출시하면서 1억캔 누적 판매량을 돌파했고, 롯데칠성에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 세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열풍은 앞서 말한 MZ세대의 헬시 플레저 트렌드,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람대로 제로 칼로리 음료는 정말 건강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에 대해 알아보기 전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테일의 스타라이트.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근래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When I see your smile, tears then rise.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기다림은 숨지는 속마음 오늘도 거리에 서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은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달아나는 빛 초록을 거머쥐고 그만던 내 모습 기억들이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같은 걸. 조금만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갈수록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
울어도 돼. 울지마, 괜찮아. 언제나 난 네 옆에 있어. 넌 부서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You light everyone, shine on each other. 슬픈 표정은 이제 곧 사라지고 말 거니까 기억해. 우린 무엇보다 더 빛나는 존재란 걸. I get lost in the city of fire. 제로 칼로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과당 대신 인공 감미료를 활용하는데요.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수백 배 달아 극소량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음에도 칼로리가 낮아 활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공 감미료가 인체에 완전히 해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10년에 걸쳐 24,000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를 섭취한 경우에 비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섭취한 과체중 사람들이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인공 감미료가 신진대사와 식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데요. 심지어 장기적 측면에서 이 감미료가 비만,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로 탄산 음료를 찾는 이유는 낮은 칼로리, 혈당 때문인데요. 당류가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를 유발해 혈액 속에 당이 쌓이게 되고 이는 심장혈관 질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제로 칼로리 음료수가 혈당을 높이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물 대신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니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로 칼로리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 또 이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코너인 문화거리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TM푸전의 소행운.为什么没有发现遇见了你是生命最好的事情？也许当时忙着微笑和哭泣，忙着追逐天空中的流星，人理所当然的忘记是谁风里雨里一直默默守护在原地。原来你是我最想留住的幸运，原来我们和爱情曾经靠得那么近，那为我对抗世界的决定，那陪我淋的雨，一幕
全部燃灯，真心与你相遇，好幸运，可我已失去为你泪流满面的权利。但愿在我看不到的天际，你张开了双翼，遇见你的注定，他会有多幸运？青春是段跌跌撞撞的旅行，拥有之后觉得美丽，来不及感谢是你给我勇气，让我能做回我自己。也许那时忙着微笑和哭泣，忙着追逐天空中的流星，人理所当然的忘记，是谁风里雨里一直默默守护在原地。 방금 들려드린 곡 TM프전의 소행우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인 나의 소녀시대의 OST입니다. 여러분은 초여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청량한 분위기의 대만 로맨스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푸르른 녹음, 고등학생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는 여름이 다가오는 이맘때쯤 한 번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여름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대만 로맨스 영화 나의 소녀시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때는 1994년 여름, 대만의 한 학교에서 두 청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덕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 린전신. 린전신은 교내에서 높은 성적, 뛰어난 외모, 좋은 인품으로 소문난 오우양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옆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타오민민이라는 여학생이 있어 멀리서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린전신에게 도착한 행운의 편지는 그녀의 앞으로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녀가 행운의 편지를 대보낼 때 오우양에게 시비를 거는 시타이위라는 학생에게 보냈기 때문인데요. 시타이위는 오우양과 다르게 교내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일명 비행학생이었습니다. 린전신이 보낸 행운의 편지를 받은 시타이위는 이 때문인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자신에게 온 편지의 수취인이 린전신이란 것을 알아낸 시타이위는 친구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어떠한 이유로 린전신은 오우양을, 시타이위는 타오민민을 좋아한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둘은 동맹을 맺어 서로의 사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우양과 타오민민을 떼어놓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노력이 커질수록 린전신과 시타이위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시타이위가 과거 친구를 잃은 사건 때문에 지금의 삐뚤어진 모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린전신은 그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로하게 되고 급격히 둘은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둘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어서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는데요. 그 상태로 각자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사랑을 끝내 이룰 수 있을까요? 소개해드린 영화 나의 소녀시대는 없던 고등학교 첫사랑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학창시절 마음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笨拙
我系上红色领带的结，将头发梳成大人模样，穿上一身帅气西装，等会。 오늘의 백투더 비기닝에서는 제로칼로리 탄산음료의 유래와 변화에 이어 유의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평소 즐겨 마시던 이 음료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는 것,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도 많이 스며 있다는 것을 깨닫게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백투더 비기닝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 주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연출 전세은, 기술 김은채, 진행의 저는 이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